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시장이 4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파월의 한마디가 시장에 좀 충격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언큐,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페드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뒷장에는 심리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4일 만에 온 하락입니다. 그래도 어제 올랐던 봉만큼 크게 이제 내렸죠. 그래서 이제는 조정의 좀 시작인가 해서 한 이제 요 며칠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밸류 스탁들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빠지지 않고 버텼던 그런 시장이었다. 그리고 그 성장주들이 가장 많이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엑스텐 포트폴리오는 지수보다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보다 2%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현재는 15.2%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빠질 때 좀 더 빨리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8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포트 보시면은 페이팔하고 CRM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터지, 포티넷, 애플, 메타, UNH, PLTR,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버티브 홀딩스, 아마존까지 거의 비슷하게 이제 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녹스하고 나머지 세 종목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종목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포지션을 많이 이제 줄인 거죠. 스윙 트레이딩에 좀 집중하겠다 해서 지금 11% 실려 있고요. 페이팔은 더 많이 빠지면은 10% 더 들어가서 이제 20% 최대 목표치 가지고 있고, CRM은 최대 15%까지 실을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면은 좀 물타기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엑스텐 포트 스윙 트레이딩 첫 번째 종목이죠. 페이팔입니다. 저희가 67불 52센트에 지금 잡게 됐고요. 그래서 2차 진입은 여기서 12% 빠진 59불이 되면은 이제 2차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10%를 더 실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죠. 세일즈포스입니다. 이것도 현재는 246불 31전에 지금 잡아서 거기서 이제 8.7% 빠진 225불에 로스컷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빠질 때는 저희가 물타기를 해서 그 로스컷을 조금 더 조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종목은 이제 편입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언큐입니다. 2021년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 최고치를 지금 병신 중에 있죠. 와, 진짜 세게 올라왔고 또 부침도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와중인데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다른 차트를 봐도 뭐 저항선은 없고요. 이 지지선들을 잘 받쳐줬습니다. 이렇게. 최근의 상승이 진짜로 크게 올라왔죠. 자, 아이언큐의 주가 폭등의 진원지, 바로 이 획기적인 번역 기술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날, 즉 어제죠. 아이언큐가 미 공군 연구소와 함께 역사적인 성과를 발표를 합니다. 즉 핵심은 광자 주파수 변환 기술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자 컴퓨터의 언어를 우리가 쓰는 인터넷 언어로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즉 만능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의 등장은 양자 기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걸까요? 기존 방식은요, 문제점이 좀 컸습니다. 양자 통신을 하려면 새로운 양자 인터넷망을 깔아야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새로운 도로를 새로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천문학적 비용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아이언큐 이번에 발표한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들은 새로운 도로를 까는 대신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광섬유망, 즉 기존 인터넷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경부고속도로가 하루아침에 그냥 쫙 개통됐거나 똑같은 효과죠. 굉장한 혁신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리려면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거대한 신시장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킹이 불가능한 초광력 보안이 가능한 이제 보안 시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즉 연산 능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암호를 굉장히 복잡하게 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산업의 전체 판도를 바꾸는 혁신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셋째, 미 공공과의 협력에서 보듯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 및 국방계약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잠재력에 월스트리트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비 라일리 증권사는 과감하게 목표 주가를 100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열기는 단순히 기술 하나에만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획기적인 기술력하고 미정부와 든든한 파트너십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이러한 지지, 이게 다 합쳐져서 세 박자가 이루어지면서 시너지로 빡 하고 폭발을 시켜버린 거죠. 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냉정하게 좀 현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기술이 아직은 상용 제품이 아닌 시제품이라는 겁니다. 즉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죠. 또한 회사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실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언큐가 진정한 성공가들을 달리기까지는 최소 4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거죠. 시제품을 상용 제품으로 만드는 험난한 이 제품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R&D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 막대한 자금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기술에는 언제나 규제 문제가 또 따르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또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이거 상용 언제 해? 빨리 상용을 해야 돼 하는 이제 푸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 압박이 되게 커질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넘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이언큐의 성장 잠재력은 명확합니다. 확실한 기술이 있습니다. 정부와의 연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환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주가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치 그리고 낙관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크다 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은 뭐냐? 지금 아이언큐의 가치는 미래의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뜨거운 열기가 만들어낸 그냥 신기루일까요? 아마 그 답은 아이언큐가 실험실의 제품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성공적으로 현실 세계로 이러한 제품들을 가지고 오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너무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상용화돼서 진짜로 세상에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5배, 6배, 7배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큐 분석이었습니다. 자, UNH 바닥에서요 상승을 50%나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많이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는 와중에 워렌 버핏의 편입 소식으로 또 갭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컨퍼런스가 나오면서 이제 되게 신뢰가 커지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탄탄하게 주가가 잘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갭을 메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가다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상승 턴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최근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의 반등 모두 지켜보고 계셨죠. 유나이티드 헬스를 덮고 있던 비관론을 걷어내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력한 낙관론이 시작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가 되살아났다 이겁니다. 이번 주가 회복의 이면에는 단순히 숫자라면 설명할 수 없는 질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의 신뢰는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까요? 세 가지 핵심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관된 경영진의 가이던스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을 해줬죠. 둘째는 회사의 흔들림 없는 핵심 성장 엔진입니다. 바로 견고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전문가들의 엄지척, 즉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월스트리트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호평을 해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영진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제시했던 모든 내용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고 장기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메디케어의 성장 엔진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시작은 높은 등급을 획득을 하는 겁니다. 즉 규제기관으로부터 이 플랜이 너무 좋아, 우수한 플랜이야 하고 그 높은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 가입자들이 이 플랜을 보고 좋은 플랜이구나 하고 더 많은 신규 가입자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게 잘 운영이 되면 아주 잘했다 해가지고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추가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수익성은 강화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제 풀어갈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싼가요? 비싼가요? 한번 진짜 중요한 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과거 평균은 퍼가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근데 현재는 조금 올라와서 그래도 한 13, 14 정도 됩니다. 그래도 쌉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명품 아울렛에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또 다른 증거는 바로 꾸준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도 좋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다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회사 현금 흐름 아주 튼튼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신감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은 뭘까요?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두 개의 엔진 그리고 하나의 시너지라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요. 첫째는 보험사업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비즈니스 유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업은 서비스 사업인 옵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단순한 보험과 서비스를 넘어서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강력한 엔진은 사실은 다른 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자인 것입니다. 첫 번째 엔진의 힘은 규모의 경쟁입니다. 사실 수천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병원이나 제약사와의 협상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이죠. 자, 그리고 진짜 비밀 병기는 바로 통합 플랫폼 옵텀에 있습니다. 무려 1억 명이 넘는 고객에게 약국 서비스와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를 단순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리스크죠. 리스크와 앞으로 갈 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기에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과거로 돌이켜보면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가이던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졌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는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 가이던스를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정화가 됐죠. 바로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새로운 낙관론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핵심 펀더멘탈 강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괄되고 명확한 경영진 가이던스, 둘째는 메디커의 어드밴티지 사업의 견고한 사업 전망, 그리고 셋째는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밸류에이션,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모와 옵텀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주가의 상승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의 분석이었습니다. 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연준이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파월의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준의 행보는 한마디로 미스터리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경기 부양의 엑셀을 밟는가 싶었는데요. 돌연 어제 주식 가치가 너무 높다며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다 툭 던졌습니다. 그래서 과열을 좀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연준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모든 혼란은 이해할 단 하나의 키워드로 바로 양면적 위험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Two-sided risk라고 파월 의장이 직접 언급한 말입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양쪽 모두에게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선택이 극도로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연준은 이처럼 완벽한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핵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무 빠르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인플레이션이 또 쭉 올라가겠죠.
그럼 경제가 과열된다.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거기다가 너무 느리게 행동을 해서 금리 인하를 낮춘다. 그럼 고용시장이 또 붕괴된다.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때 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잡히지 않는 물가, 지금도 그거 문제고 고용시장의 붕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연준의 딜레마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이런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상충하는 데이터들이 연준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5만 명. 최근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이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사라진 일자리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증가했다고 발표된 일자리 수가 사실은 95만 개나 적게 증가한 거로 이제 나왔죠. 이는 미국 경제의 체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만 해도 월 평균 1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올 여름에는요 보면 3만 개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기에 강화된 이민 규제로 노동 공급마저 막히는 이중 압박까지 막 겹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분명 연준은 2% 목표를 천명하고 있는데 현재 물가 수준은 3.2%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서 끈적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특히 과거 트럼프 무역 관세 같은 외부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연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준 내부의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연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완전히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분석해 보면 그들의 생각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30%의 위원들은 신중론이죠. 1회 인하 후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0%는 또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큰 폭으로 인하하자 하고 있지만 반수가 그래도 2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죠. 한 배를 탔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안개 속처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엇갈린 신호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가리키는 연준의 최종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trategic Flexibility. 근데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고 움직였는데 지금은요. 혼란이 아닌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언제든지 방향을 틀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연준은 치밀한 플랜을 짜놓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세 가지 투자 전략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연준이 데이터에 집중하듯이 우리도 데이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발표될 고용, 그 다음에 물가 데이터, 그런 걸로 모든 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방향 리스크에 대비해야 됩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다시 튄다면 연준은 언제든 매파, 즉 긴축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같은 거겠죠. 그다음 구두 개입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장의 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준은 팽팽한 외줄 위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인플레이션과 고용 둘 중 무엇이 먼저 균형을 잃고 떨어지게 될까요? 저는 두 개 다 잘 버텨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태도가 바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린 모두의 자산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국면으로 좀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시기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은 전략대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에 발맞춰서 한번 시장의 마법사들에 대한 심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시장이 뛰는 이곳입니다. 누군가는 전설이 되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부릅니다. 95%가 실패하는 냉혹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승리를 하는 걸까요? 이 비밀은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충격적인 진실부터 마주하시죠. 바로 95%라는 숫자, 데이 트레이딩에 뛰어든 100명 중 95명은 결국 돈을 잃고 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만약 완벽한 매매 기법이나 비밀스러운 지표가 성공의 답이었다면 월스트리트의 그 수많은 수학 천재들은 아마 지금쯤 모두 억만장자가 돼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적의 정체, 그것은 바로 시장이 아니라 다른 트레이더가 아니라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시장은 그저 거대한 거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 헛된 희망, 그리고 근거 없는 오만함을 그저 냉정하게 반사해 줄 뿐이죠. 여기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길이 갈립니다. 아마추어는 스크린 위에 패턴을 찾으라고 애를 씁니다. 어떤 지표 가지고 열심히 분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프로는 가격의 등락을 보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아, 지금 시장이 급등하니 탐욕이 고개를 드는구나. 손실이 나니 본전을 찾고 싶은 조급함이 나를 지배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읽어내면서 자기의 정해놓은 룰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법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생존의 기술입니다.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지지 않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프로의 세계에서 진짜 용기란 손실을 버티는 존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수익이 나서 탐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스스로 포지션을 줄여서 내 소중한 자본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용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손실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좋은 손실과 나쁜 손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좋은 손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며 입은 손실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동치는 감정을 이겨내는 원칙을 지켜낸 당신의 과정이 이겼다는 명백한 승리의 증표인 것입니다. 생존법을 익혔다면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나만의 무기 만들기입니다. 첫째, 절대로 남의 성공 비법을 그대로 훔치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외부가 아닌 당신 안에서 당신만의 감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최악의 날, 계좌가 박살났던 그 고통의 순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날이 바로 당신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최고의 스승이 되기 위해 나타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과정에 집중한 겁니다. 이제부터 돈을 얼마나 벌었냐, 잃었냐 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켰나는 과정, 그 자체와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날의 정의가 바뀝니다. 설령 돈을 잃었더라도 내가 세운 모든 원칙을 칼같이 지켜내는 날, 바로 그날이 당신의 트레이딩 인생에서 진짜 완벽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 여러분 스스로가 마법사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내 안의 자존심과 맞서 싸우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진짜 드라마의 무대입니다. 결국 시장은 거대한 마음 수련장이고요. 진짜 게임은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는 나의 이야기인 셈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번 매수 혹은 매도 버튼을 누르기 바로 그 직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지금 나의 이 클릭은 그저 단순한 거래인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인가? 이 질문 하나가 어쩌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험난한 투자 여정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응원드립니다. 진정한 투자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달간 가끔 이렇게 투자 심리 영상을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시면 야 이거 다 비슷한 내용 가지고 뭐 재탕, 삼탕, 사탕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인드 훈련입니다. 훈련은요. 똑같은 기본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것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마음의 귀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투자심리 관련 영상을 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해서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뭐 아이고 맨날 듣던 얘기가 아니라 사실 들어보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